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 사기 실화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승재현 위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얼마 만입니까? 지난 3월. 그렇죠. 3월 네. 초 정도에 제가 불의의 하차를 하고 그러니까 봄에 떠났다가 반팔옷도 입는 극서 한여름의 중간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의 어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나란 일을 좀 하셨다는 루머인가요? 뭐 진짜 소문인가요? 예, 뭐 대통령님께서 네. 뭐 능력 없는 사람을 그 인수위 그 전문위원으로 네. 이제 그 발탁해 주셔가지고 음. 그 전문위원 자격으로 이제 인수위 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제 주특기가 이제 법률인데 네.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문화, 사회, 복지 분야를 조금 했고, 문화사회. 예, 문화와 사회, 복지 역시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죠. 예. 특히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조각을 할 수도 있었고 또 특히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도 어떻게 보면 체육의 뭐 윤리 쪽에서 뭐 비리가 발생한다든가 그럼요.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문화 쪽에서도 여러 가지 리베이트 문제가 존재를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메타버스라는 곳이 존재를 하고 네. 그곳에 과연 우리가 저작권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지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을 조금 탄탄히 만들기 위해서 뭐 NFT를 과연 저작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에 저작권 대상으로 본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저는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모든 분야에 법이라는 게 다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보통 인간이 환경이 중요하자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갑자기 지금 나란 일을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아니에요. 딴 사람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승지현 의원 옛날에 막 그 뭐였죠? 우리 오빠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오빠 그게 그 철진이 승지현은 오빠. 예 어디 가시고 지금 갑자기 너무 아니 묵직해진 것 앞에 같아요. 질문을 그렇게 네? 해주셨으니까 아니 지금도 제 네.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예, 정철진 그렇죠. 소장님을 네. 뵈니까 또 이렇게 또 가슴이 뛰고 맞습니다. 예. 저희는 어떤 그때 그 위원님을 원하시지 아, 지금 I'll be back. NFT 예.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지금 예. 뭐 밝은 오늘 에너지. 사건도 보시면 네. 사건도 되게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네. 하고 있는 일들이라서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뭐 보이는 TV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건 아니면 청취를 하시건 또 우리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돌아왔으니까요. 꼭 좀 같이 청취해 지금 주셨으면. 출마하십니까? 예, 아니요. 뭐 대선 아니, 총선 나가십니까? 아, 이게 예. 뭡니까 이게? 승재원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저희는 알겠습니다. 경제 사기 실화 극장이고요. 네. 옛날에 보여주셨던 그 연기력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빠? 다시 빨리 좀 워밍업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필을 가지시고 네네. 돌아오십시오. 예. 자, 오늘 돌아온 목돈 지킴 연구소 경제 사기 실화 극장 네네. 어떤 사기 사건이었나요? 사실 우리 저 소장님도 카카오톡 이런 걸로 선물하시죠? 많이 하고 많이 받고 그러죠. 그렇죠. 네. 저도 뭐 어떤 그 특정 SNS에 네. 선물함에 가면 뭐 네. 수많은 선물들이 남아 있고 맨날 유효기간 연장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오늘은 그 SNS 특정 SNS의 선물 코드를 보여주면서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이거 입금해. 입금하면 50만 원짜리 35만 원에 줄게. 입금해. 이런 사기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선물 톡 사기 사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해볼까요? 선물 톡 사기 사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죠.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SNS에 선물을 제가 딱 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사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바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바코드를 이렇게 제가 소장님한테 전해주면 그 바코드로 소장님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하고 거예요. 그 매장 같은 데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 그걸 직접. 보여주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이제 중고 상품을 파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 제가 이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50만 원짜리 뭐 텐트 같은 걸 딱 올리면서 지금 이런 바코드가 있습니다. 철증 소장님 네네. 이거 사세요. 네. 이거 50만 원인데 제가 35만 원에 드릴게요. 이러면 철진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음. 합리적으로는 저는 음. 솔깃한 게요. 음.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큰 선물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현금으로 1:1 등가 교환도 되는 톡도 있지만, 그렇죠. 예, 어. 그게 안 되는 선물도 있거든요. 예, 예. 뭐 근데 나는 필요 없는 물건일 수가 없는 있고 거고, 예, 이건 내가 그 남한테 물건으로 받기 그렇죠. 싫고, 받기는 싫고. 근데 네. 그 손님 그 주신 분의 예의를 그 뜻을 생각해서 돌려보내거나 반환할 그럴 수는 수는 없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 중고나라에 올리겠다. 예, 뭐 한번 이렇게. 그런 사람은 좀 싸게 올리겠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예. 받으면 이익이겠지.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은 합리적으로 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나에게 선물이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밑에 주소지에 철진 소장님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입력을 하면 이거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저에게 돈을 보내주세요.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뭔가 증거를 주는 거예요. 먼저 주소를 입력하고 예.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그럼 집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반대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소지 입력했고 취소되지 않고 나에게 물건 오는 게 확실하니까 돈을 줘도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해서 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입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승재현 카카오톡. 범인 승이 네네. 이제 100만 원짜리다. 이 톡이 있다. 70만 원에 할인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응실했더니 그렇지. 당신 주소가 어디냐. 네, 주소가 배송지를 어디냐. 예. 보고 보는 듯이 이제 배송지까지 놓고 네네. 확인도 눌러 놓고 네네. 이제 70만 원 입금하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사건인데 그럼 여기서 된 이제 거 아닌가? 여기서 문제는 네. 그 배송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배송지에 그 물건이 안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 배송지가 A였는데 배송지를 B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은 그거를 알고 있었으면 안 했을 건데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돈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그렇죠. 보세요. 뭐 서울 어디죠? 배송지 교체됐습니다. 확인. 띡. 입금 70만 원 하세요. 받고 나서 배송지를 다시 교체.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차 싶은데 모든 사기라는 게 네. 순간적으로 금액이 싸면 흔히 말해서 혹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혹해서 뭔가 증거가 있는 확신을 줘버리면 그 확신이 믿음으로 변하는 거니까 주소지가 내가 돌았으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거 확실해. 그러면 돈 줘도 문제가 없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발생했는 건데 고정관념. 예, 고정관념 때문에 예.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 사건 자체가 아직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 만약에 그 주소지를 지금 보냈는 사람이 만약에 범인 승이라고 네. 나오는데 그 승이라는 사람이 진짜 승재현인지 아니면 제3자가 승재현의 이름을 사칭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SNS에 나와 있는 이름이 본인의 동일성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로 그 범인 승이 네. 그런 일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범인 승을 사칭했는지 이 모든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은 아직까지 흔히 말해서 수사 단계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정말 이런 일들을 누가 벌였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화장실을 잠깐 우리 승재현 의원이 스마트폰을 두고 간 그렇죠. 겁니다. 근데 비번은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선물함에 들어가요. 그렇죠.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모티콘을 이제 제3자들에게 빠르게 중고 파는 나라에 했어요. 뭐 예. 입질도 왔어요. 예, 그런 예. 다음에 주소지를 한 다음에 예. 50만 원 계좌번호 내 계좌번호로 그렇죠. 받았어요. 그렇죠. 네, 70만 원 받고 예. 이제 다시 그걸 취소하고 위원님 오시니까 다시 예, 예. 핸드폰 있습니다 하면 위원님도 자기 이모티콘은 그대로 살아 남아 있고 있고. 그 사람 못 받고 네. 돈만 내가 가지고 갔으니까 경찰은 지금 승인지 승재현이 범인인지 정철진이 범인인지 모른다. 예, 찾고 있는 단계인데 확인이겠죠. 확인. 네, 확인하고 네.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뭐 한 대여섯 명, 5명 이상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뭐 특정 어떤 중고나라에 많은 이런 물건들이 올라오면서 거래 금액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어떤 물건 거래에 했던 모습들이 보이면서 네. 한 100건 이상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100건 이상의 어떤 거래 내역들이 보이고 있다고 해서 사실 이 한 건이 아니라 수많은 어떤 사기 사건의
사기 사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라이를 했다라는 건 분명히 정황상 보이는 거죠. 근데 그 A 씨 자체가 지금 의심되는 그 A 씨요. 예. 범인 승 네네. 이전에 또 제대로 된 중고 거래도 했는데요. 그렇죠. 제대로 된 중고 거래를 해서 그게 흔히 말해서 자기의 레퓨테이션, 명성이라 그러죠. 예.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우리가 이게 어떤 특정 중고나라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그 사람들이 기존에 쌓아 놓았던 여러 가지의 그 평판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러한 평판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점을 좀 고려하면 오히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승이 아니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굳이 A 씨 범인 승이 이 정도였다면 범인 승도 누구에겐가 도용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내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 도용되는 이름이 자기가 그렇게 도용되고 있다는 건 알겠죠. 물론 그 사람이 중고 거래를 한 번도 안 했다면 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이제 확인하는데 중요한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이 A 씨가 도용한 아이디는 지금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특정 어떤 중고나라 중고 물품을 파는 쪽에서는 그 아이디가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조금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물론 그 중고 물품을 파는 곳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지역 특정은 안 되겠지만 네. 지금 이 내용들이 많이 일어난 곳이 서울과 이제 광주 지역이 이제 주된 거래 지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욱더 좀 주의하시고 카카오 선물에 대해서는 선물톡입니다. 예, 선물톡을 싸게 예, 판다. 예, 선물톡을 싸게 파는 어떤 그 거래가 있으면 좀 주의하시고 또 이 그 지금 자칭 누군지는 모르는 A 씨가 네,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안산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런 어떤 선물들이 좀 나오게 되면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좀 이제 좀 바꿔서 개념을요. 이 선물톡을 거래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본인에게는 필요 없고 그러나 이걸 이제 현금 교환으로는 안 되는 물품들. 네네. 왜냐면 이제 뭐 커피라든가 케이크는 요즘에 뭐 현금 교환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런 사람은 할인해서 팔고 싶고요. 면 대 면으로 할 수밖에 없죠. 가장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아 자기가 물건을 받아놔. 아니 뭐 자기 배송지 자기가 물건을 확보한 다음에 예. 그 물건 들고 가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베이커리 빵집에 관련된 거라면 그 빵집 근처에서 그 밑에 있는 바코드를 들고 그 직접 만나 가지고 거기서 그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의 일정 부분에 대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물론 이게 가장 편한 게 바코드로 어디 가서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자기가 새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톡을 바꾸는 거니까 톡만 받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 승영께서는 만약에 텐트다, 아까 캠핑 용품이라고 하면 먼저 그 톡 갖고 있는 사람이 캠핑 용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걸 들고 이제 우리가 하는 중고거래식으로 거리에서 나는 캠핑 용품 들고 상대방은 돈 들고 나와서 이게 가장 깔끔한데 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새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거니까 좀 할인해 그 줘야 부분은, 된다. 예, 할인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고나라의 사기 사건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가장 좋은 방법은 면대면으로 만나는 건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네. 면대면으로 만나셔야지 네. 뭐 어떤 도주로가 확보되지 않는 곳 이런 데서.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제2차 또 여러 가지 범죄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히 저는 백화점에서 좀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가 진짜 발달이 되고 플랫폼도 하여간 그렇죠. 그렇죠. 엄청 이게 발달이 뭐 됐지만 이게 2020년 이후에 2030년엔 또 어떤 그 거래 유형이 나올지는 몰라도 적어도 한 40대 이상은 처음 보는 거래 유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어떤 거래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같이 이런 거래를 할 때는 좀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디딤돌 딛듯이 이렇게 좀 주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진짜 그렇게 플랫폼이 발달됐지만 실제로는 거리에서 물건과 현금 진짜 박치기잖아요. 이게 계속 살아남는 게 이것만한 게 없죠. 없으니까. 예. 저도 뭐
이렇게 출퇴근하면 그 지하철역 앞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물건을 받고 돈을 주고 하는 모습을 저도 제가 중고나라구나 네. 이런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그런 중고 물품 거래를 하는구나 라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기억나곤 합니다. 예. 네. 자, 앞으로 이 경찰도 근데 좀 조심스러워 한다고요? 예, 네. 사실 뭐 정말 A 씨 저 승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왔는 것은 모든 이런 어떤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신종 사기는 우리가 그 정보를 알 때 그 수법을 알 때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목돈을 지켜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 목돈이 이런 사소한 데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특히 앞으로 이제 제 생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언제세요? 8월 달입니다. 8월 10일. 8월 달에요. 예. 혹시 이 목돈 연구소로 선물을 보내시면 목돈 연구소에서 저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한우를 쏘신다고요. 저희 목돈연구소팀에. 열심히 저희가 답례로 톡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톡을 고맙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앞으로도 좀 많은 좋은 소식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되돌아온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목돈을 지킬 수 있는 그렇지만 언제나 잘 이렇게 우리가 혹하고 속을 수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아까 이제 다시는 그 모습을 저희는 원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였죠? 승재현이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약간 인수위 톤으로. 인수위 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돈 지킴 연구소로 돌아온 승재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는 과거에 연기력 넘쳤던 승재현 위원과 함께 목돈 지킴 연구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위원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